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50대를 넘기고 마음속의 아픈 기억을 통쾌한 기억으로 바꾸고서 두 다리 쭉 뻗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각자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살곤 하잖아요. 이 세상에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은 없듯 저에게도 참 뼈아픈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었죠. 지금은 벌써 30년 된 이야기인데 저는 그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상처를 얼마 전에 말끔하게 치유를 하고는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 유쾌하면서도 통쾌한 한풀이를 저 혼자 알고 있기 아까워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원수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철천지 원수였고 친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였죠. 지금 생각해도 참 유치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저를 항상 그렇게 시샘을 했었어요. 아니, 제가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예쁜 것도 아닌데 그냥 저를 그렇게 시샘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다잖아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 저는 살면서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없었는데 그 애한테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왕따를 당하는 이유를 딱 하나, 겨우 이유랍시고 꼽으라면 저의 가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형편이 어려우신 편이었기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가 좀 가난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 못된 기집애가 그걸 가지고 저를 많이 무시하고 놀려댔었죠. 얘네 집은 아버지가 건설업에 종사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저랑은 반대로 또래에서 유명한 부유한 집 딸내미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가짱게 보였겠어요. 안 그래도 이유 없이 꼴 보기 싫은 애가 가난하기까지 하니 얕잡아 보기 딱 좋았겠죠. 그래서 걔는 자기가 가진 부를 이용해서 친구들 먹을 거 먹여가고 이것저것 사줘가면서 매수한 뒤에 그 꼬봉 같은 애들을 시켜서 저를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면서 참 유치한 짓거리는 별걸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고등학교 이후로는 둘 다 대학을 따로 갔기 때문에 다시는 볼 일이 없었다는 거였죠. 이미 행복한 추억들이 즐비해야 할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몇 번이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할 만큼의 괴롭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죠.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들어가서는 볼 일이 없으니 그냥 다 없던 일로 잊어버리고 그 기집애도 제 인생에서 잊혀진 인간으로 삼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 기집애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마주쳤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면상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 정말 손발이 다 달달 떨릴 정도로 그 옛날의 악몽이 떠올라 한참 동안이나 마음을 추스려야 했죠. 그 애를 본 것은 우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둘 다 대학 나와서 적당히 벌어서 적당히 먹어가며 애들까지 잘 키우며 잘 살고 있었죠. 근데 성실한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게 참말인지 우리 집안에 큰 경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옛날에 본인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고는 땅을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개발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서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었거든요. 부동산 투자 제대로 하면 돈 좀 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겪은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시아버지는 지금껏 부모 노릇 한번 제대로 못 해봤다며 이제라도 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자식들한테 돈을 좀 나눠주셨었어요. 시아버지께 받은 뒤에 우리 두 부부가 평생을 벌었어도 못 만져봤던 돈을 만져보는데 정말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남편은 좀 덤덤한 것 같았는데 저는 그간의 저의 고생하면서 살았던 인생을 싹 다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었어요. 저랑 남편은 알차게 쓰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노후를 챙기자며 건물을 하나 사두었죠.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 동안에 모아두었던 돈이랑 시아버지께 받은 돈에 대출금 조금 끼니까 건물 하나 살 돈이 딱 마련되더라고요. 경기도 근처에 있는 꽤나 목이 괜찮은 곳에 건물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나 저나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철칙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 하나 샀다고 우쭐대면서 그것만 믿고 평생 놀고 먹고 살 생각은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다니던 직장에서 아직 퇴직 연도가 좀 남아 있었기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보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애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둘 다 직장 생활은 계속하면서 그 건물은 관리하는 업체를 따로 두고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을 살펴보곤 했었는데 어느 날 저 혼자 갔다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제 인생에서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다면 박박 문질러 지워버리고 싶었던 인물을 보게 된 거였죠. 그때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30년이 지났었기 때문에 서로 한 번에 알아보지는 못했었어요. 당시에 저는 꼭대기 층부터 내려오면서 싹 한번 살펴보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는 한 여자가 이상하게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그냥 속으로만 왜 저러나 하고는 무시하고 있는데 끝까지 몇 번이나 쳐다보길래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 얼굴을 봤죠. 근데 상대방 쪽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나,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지, 아니지. 내가 아는 사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김경선 아니니? 나 그 서울고등학교의 최선자인데. 저는 그 질문을 할 때부터 이미 익숙한 얼굴에 속으로 설마 하며 경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어이 그 입에서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오는 걸 들으면서 제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일그러지는 걸 봤으면 아는 체 안 하고 싶다는 걸 눈치를 채야 하는데 오히려 이 일그러지는 얼굴을 보면서 더 호들갑을 떨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머, 맞구나. 역시 내 눈썰미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예, 반가우면 반가운 거지 뭘 그렇게 인상을 팍 쓰고 그래. 어머나 세상에나 세상 참 좁다. 고등학교 이후로는 코빼기도 못 보던 애를 여기서 다 만나고 말이야. 아니,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야? 아니지. 너 이 동네 살았던 거였어? 아, 그래. 뭐 이 근처 살아. 볼 일 있어 잠깐 나왔네. 잘 지냈지? 그러는 너는 여기는 웬일이야? 너도 이 동네 사는 거야? 아, 나는 여기 안 살고 더 좋은 동네 살지. 여기는 너무 외곽 아니니? 얘도 참, 내 수준을 뭘로 보고. 나는 집은 저기 따로 있어. 여기가 실은 우리 남편 직장 있는 곳이야. 소식 들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남편이 의사거든. 아, 그래. 의사구나. 그래, 그럼 볼일 보고 가. 저는 반갑지도 않은 인물과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시금 옛날에 그 악몽이 떠오르는 것 같아 얼굴만 보고 있기도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척을 하는 건지 계속해서 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어딜 가려고 그래? 얘.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하자. 네가 동창 모임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연락도 잘 안 해서 애들한테 소식 못 들었나 보네. 내 남편이 의사야, 의사. 그전까지는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얼마 전에 이 건물에다가 개원했잖아. 의사 돈 잘 벌더라. 아주 금세 돈 모아서는 병원까지 개원할 정도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 여기 3층에 병원 있거든. 거기 원장이야, 원장. 마침 너 이 동네 산다고 그랬지? 아, 잘 됐다, 얘. 너 몸 아프거나 그러면 여기 병원 와서 진료도 좀 받고 해라. 내 동창이라는 얘기 꼭 하고. 혹시 아니? 우리 남편이 너는 좀 싸게 해줄지? 내 동창이라고 어필하면서 할인도 받고 또 혜택 받은 걸로 친한 동네 사람들이 있으면 소문도 좀 내주고 그래. 그래. 근데 내가 병원도 잘 안 다니거니와 아프더라도 다니는 병원이 따로 있어서. 너는 남편 만나러 왔나 보구나. 그럼 잘 만나고 가. 나는 또 볼 일이 있어서 가봐야겠다. 일 봐. 저는 고가운 이 기집애의 말에 참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물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병원으로 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여전히 꼴 보기가 싫구나 싶었죠. 근데 거기에서 여기가 네 남편이 새 들어있는 이 건물이 실은 내 건물이다라고 우쭐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유치하게 이런 애 앞에서 자랑질하는 것도 내 꼴이 웃길 것 같아서 그냥 그날은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그 뒤로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맨날 전화해서는 자기 남편 자랑질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왕따 당하던 시절에 그나마 옆에서 저를 챙겨줬던 고마운 친구들 몇 하고만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건너서 그 친구들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아니, 번호야 알 수 있다고 치지만 왜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서는 자기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몇 번 통화한 다음에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툭 하면 저를 동창생들 모임에 불러댔는데 그 의도가 빤히 보여 불러도 만나러 가지 않았었어요. 사실 원래 제 성격 같으면 그냥 처음 전화 온 날부터 싹 다 무시하고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 끊어버렸을 텐데 하필이면 얘네 남편이 우리 건물을 쓰는 사람인지라 혹시 몰라 차단까지는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연락만 좀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끝간대를 모르고 또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저더러 또 전화를 해서는 꼭 좀 얼굴 좀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통사정을 하길래 그날은 하는 수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나간다며 나갔지만 실제 제 진짜 속으로는 옛날과는 달리 제 생활도 좀 나아졌기 때문에 당당해도 되겠다 싶어서 온몸에 힘을 팍 주고 당당히 어깨 펴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 나쁜 기집애가 여전히 저를 못 괴롭혀 안달이 났는지 고등학교 때 같이 저를 괴롭혔던 동창들을 죄다 불러 모아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것부터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났었는데 이 기집애의 행동이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얘, 네 남편 일반 직장 다닌다고 했나? 너는 뭐 보험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사람 팔자는 고치기 힘든 모양이야. 둘 다 맞벌이 하면서 사는 거 보아하니 여전히 살기 힘든 것 같은데. 참, 세상살이 돈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그치? 아구머니나. 그러고 보니 그날 우리 그 건물에서 만났던 것도 볼일 있어 갔다는 게 혹시 보험 팔러 간 거였니? 세상에나. 그럼 말 좀 하지 그랬어. 자, 자, 여기 애들 보험 필요한 애들 좀 있을 거야. 온 김에 영업 좀 해라. 나는 이미 다 들어져 있으니까 넘어가고, 니들 중에 얘 보험 좀 들어줘 봐. 동창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좀 서로 돕고 하는 거지. 뭐? 아니,
나 니들 도움 필요 없어. 니들 보험 들 필요 없으니 그런 생각하거들랑 그냥 넣어둬라. 니들 도움 없이도 나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은근슬쩍 내리까는 그 기집애를 보면서 정말 한 대 콱 쥐어받고 싶은 걸 꾹꾹 참아내야 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에 왔는지 후회가 됐죠. 근데 또 찰나에 그 나쁘고 영악한 기집애는 또 한 방을 크게 날리더군요. 야, 우리 사이에 자존심 세우긴? 아니다, 됐다, 됐어. 너도 아직까지 팔자 못 고치고 그러고 사는 게 창피하겠지. 괜찮아, 얘. 자존심 세워야 네 마음이 편하면 그렇게 있는 척해. 아휴, 어쩜 그렇게 가난은 피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니? 얘, 이거 내가 입던 건데 아직 입을만 해. 나 옷이 넘쳐나서 잘 안 입고 다니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한테는 잘 어울릴 거야. 가져가다 입어라. 오늘 너 이거 주려고 부른 거야. 이 자리에 나온 걸 후회하며 그냥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이 동창이라는 기집애는 저에게 한 방을 날렸고 그건 바로 고등학생 시절 저를 같이 괴롭혔던 동창생들이 있는 앞에서 저한테 자기가 입다가 버릴 만한 옷을 던져주면서 악랄한 언사를 퍼붓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들려오는 친구들의 비웃음 사이에 저는 너무 화가 나 무시하고는 가버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그 옷을 어떤 애가 확 가지고 가서는 펼쳐보는데 정말로 기가 차더라고요. 그 펼쳐진 옷 꼬라지를 보니 기부도 못할 정도의 옷 상태가 훤히 보이는데 이때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더 참아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들이 알던 옛날의 내가 아니다라는 것도 같이 보여줄 생각으로 속에 있던 말을 다다다닥 퍼붓기 시작했어요. 야, 너 아직도 이 버릇 못 고쳤니? 네 나이 벌써 50이야, 50. 그럼 이제 철 좀 들어야지. 자식 새끼도 있을 마당에. 도대체 언제까지 이딴 유치한 짓거리 하면서 살래? 미안한데 네가 입었던 옷은 똥꾸렁내 날 것 같아서 입기 싫다 얘. 내가 어릴 때부터 네 하는 짓이 하도 유치해서 똑같은 인간 될까 봐 말을 안 했었는데 너 멀리서 얘기만 해도 네 입냄새 때문에 아주 고역이었어. 그거 알아? 근데 그 냄새가 옷에까지 다 뱄을까 봐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겠어. 혹시 알아? 양치질도 제대로 안 하는 애가 매번 씻지도 않아서 이 옷에까지 쾌쾌한 냄새 다 뱄을지. 그래서 더러워서 안 입을란다. 차라리 구제시장 가서 500원짜리 티쪼가리 사 입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러니 그 옷은 여기 나머지 네 똘마니들한테 주던지 아님 너나 더 챙겨다가 입던지 해라. 난 입을 일 없으니. 뭐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뭐? 보자 보자 하니까 뭐? 너랑 나랑 뭐 더 볼 게 있는데. 이게 아주 나이 처먹고서 창피한 줄 모르고 어디서 옛날 버릇 끄집어대다가 사람을 괴롭혀? 너 아주 혼나볼래? 나 옛날에 나 아니다. 너 네 남편 의사랬지? 가서 네 남편한테 네 정신머리는 못 고치는지 한번 진료 좀 받아봐. 내가 보기엔 불치병 같다만 네 잘난 의사 남편은 고칠 수나 있나 좀 물어봐봐. 능력 있음 그것도 고치겠지. 물어봐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제발 당장 좀 고치고. 자, 이 옷 쪼가리 다시 줄게. 애따 받아 먹어라. 제 말에 얼굴이 뻘겋게 불타오르는 그 기집애를 보며 저는 제대로 말로 혼쭐을 내줬습니다. 근데 그래도 속에서 성이 다 안 차길래 져준다고 가져온 그 옷들을 싹 다 집어들어서는 그 기집애 머리 위에다가 싹 뿌려버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한 번 막 나가니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우리 건물에 그 기집애 남편이 들어와 있건 말건 아이의 인연을 끊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는 사이 얘가 분했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전화가 오든 말든 다 무시하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볼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죠.
정말로 이제는 30년 묵은 이 악연을 정말 다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모든 환경이 저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냅두질 않더군요.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이 동창과의 인연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전화번호까지 다 차단한 마당에 더는 볼일 만들지 말자 하고는 아예 무시하며 살려고 했었죠. 근데 솔직히 당한 게 있다 보니 아예 무시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대체 이분을 어떻게 다 풀어야 하나 하다가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이 되어주었던 동창들한테 제가 겪었던 이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역시나 제 친구들도 그 기집애를 다 싫어하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제 말을 듣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안을 삼고 진짜 다 없던 일로 하고서 지내려고 했어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저에게 생전 안 하던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은 부부 동반으로 한다더라. 들어보니까 그 기집애도 자기 의사 남편 데리고 온다고 아주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이참에 네 남편 데리고 와서 아주 그냥 그 나쁜 인간들 코를 다 납작하게 해줘. 유치뽕짝이면 좀 어때? 원래 유치한 것들은 유치하게 혼쭐 내줘야 하는 거야. 동창 모임 때 네 남편 데리고 와서 그 건물 너네 건물인 거 아예 싹 다 밝혀버려. 마침 또 동창 모임을 니네 건물 그 2층 식당에서 한다잖아. 이건 하늘이 준 기회다 너. 그 식당도 고기집애가 자기 남편 병원 있는 건물에 있는 식당이라면서 아주 맛있다고 엄청 추천을 한 모양이야. 그러면서 자기네 병원 위치 알려주면서 자랑질에 홍보질까지 하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는 와서 그 인간들 제대로 코 납작하게 해줘. 생전 동청에 참석하란 말 안 하던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들으니 엄청나게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한 끝에 저는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갈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왜요? 제대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복수의 날로 잡고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선물을 들고는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동창회에 가니 역시나 그 동창이 와 있더라고요. 미리 도착한 친구들 사이에 앉아서는 동창회 모임에 데리고 간 자기 의사 남편을 보여주며 신난다며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참 그 모습이 꼴같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남편이 일이 좀 늦게 끝나서 혼자 갔었어요. 그 기회를 안 놓치고는 혼자 간 저를 보더니만 아주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저를 마구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전에 저한테 당한 게 있으니 얼마나 더 건드리고 싶었겠어요. 아주 자기 한 푸는데 여념이 없었죠. 예, 오늘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하는데 너 혼자 온 거야? 아니, 너 남편 아직 퇴근도 못한 거 아니니? 오늘 주말인데 주말 없이 일하느라 참 고생인가 보다. 근데 너 남편 두고서 지금 여기 와도 되는 거야? 같이 돈 벌러 가야 되는 거 아니니? 들어보니까 니년 남편은 월급 300도 못 받는 곳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도 참 팔자 좋다 너. 지금도 돈 버느라 남편도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양심 좀 챙겨라 얘. 남편이 불쌍하다 불쌍해. 그래? 네 눈엔 내가 불쌍해 보이나 보다? 근데 어쩌니 나는 네가 더 불쌍해 보이는데. 그냥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 얼마든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봐 어디. 그 얄궂은 소리 얼마 못 가 쏙 들어갈 거니까. 뭔 소리라는 거니? 참나, 아유 재수없다. 처음으로 동창회 나왔는데 초라하게 혼자 앉아있는 꼴 하고는.
왜 나온 거니 대체? 그냥 조용히 하고 가서 네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셔. 얼굴 보고 있자니 술맛 다 떨어진다. 제가 아무런 동조도 안 하니 슬슬 약이 오르는지 결국에는 그 기집애도 저를 무시하기에 돌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꼴도 저는 가소롭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극에 달한 복수를 위해서 그때까지도 근질거리는 입을 꾹 닫고는 조용히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죠. 왜냐하면 앞서 말했다시피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빅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이 오면 바로 게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이실 거라 장담합니다. 그러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렇게 저는 빅 이벤트를 준비하고서는 한참을 조용히 제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 남편이 등장을 했어요. 안 올 거라 생각했던 제 남편이 등장을 하자 그 식당 안에 있던 동창생들 모두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존재가 궁금했던 남편이 오자마자 동창들은 다들 이 사람을 관찰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근데 딱 한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한 채로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누군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남편은 오자마자 제대로 저의 길을 살려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깜짝 놀랐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그 식당에서 먹던 음식들을 가게에 들어오면서 싹 다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인사말을 해주었던 거 있죠? 안녕하십니까? 제 와이프 동창분들이라고 하셔서 궁금했는데 다들 이렇게 뵙네요. 제가 좀 늦었죠? 원래 주인공은 늦게 나타나는 법이라고 제가 우리 와이프 동창분들 처음 만나는 자리라고 좀 멋있게 꾸미느라 늦었습니다. 제가 늦은 대신에 여기 음식은 싹 다 계산하고 들어왔으니까 드시던 것들 마음껏 드세요. 남편의 서프라이즈 같은 이야기에 그곳에 있던 동창생들이 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가난하게 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의 남편이 300도 못 번다고 알고 있었던 그 남편이 무지하게 많이 나왔을 이 모임의 음식값을 싹 다 냈다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남편의 말에 제 동창들이 놀라면서도 하나같이 보이는 눈빛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머, 웬 허세야?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싶었나 보다. 애쓴다 애써. 라는 눈빛이 정확하게 보였죠. 그 눈빛과 속으로 하는 말들이 싹 다 느껴진 저는 얼른 그들 앞에서 말을 해줬어요. 얘들아, 부담 가지지 말고 맛있게 먹어. 능력 좋은 우리 남편이 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데. 웬만하면 술 먹고 이 건물에다가 실수는 하지 마. 여기가 우리 남편 건물인데 내가 좀 깔끔을 잘 떨어서 더럽게 쓰이는 꼴을 못 보거든.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음식은 맛있게 먹되 곱게 먹어 곱게. 알았지?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다들 놀라면서 호들갑을 떨며 여기가 진짜 우리 건물이냐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달리 보였는지 다들 일어나서는 90도로 인사하면서 식사 맛있게 하겠다며 고맙다고 인사들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돈 앞에 장사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죠. 근데 딱 한 사람만이 겉으로 보이는 그 분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는 씩씩대고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그 나쁜 기집애지. 저는 저를 보면서 놀라우면서도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기집애 앞으로 가서 말했어요. 얘, 너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리 씩씩대고 있어? 안 그래도 나이 먹어 주름진 얼굴 더 보기 흉하다. 왜? 그렇게 무시하던 내 남편이 이 건물 건물주라고 하니까 분하니? 내가 진짜 유치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하는 짓이 하도 꼴 같지 않아서 말이야. 꼭 좀 알려줘야겠더라. 나는 네가 더는 무시할 사람이 못 된다고. 뭐라는 거야 얘가?
내가 언제 너를 무시했다고 그래? 언제 무시를 했냐고?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 무시였다는 걸 정말 모르는 거야? 야, 그거 모른다고 하면 너 진짜로 인성이 쓰레기인 거다? 대단한 거지, 한마디로. 보험이나 팔고 다니는 주제에 지금 뭐가 잘났다고 유세야? 이깟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걸로 유세는? 그래, 마음껏 조롱해라. 그래야 네 자존심이 좀 낮겠니? 근데 아무리 해도 너 분할 텐데. 그날 너 처음 건물에서 본 것도 내가 보험 팔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건물 잘 돌아가고 있나 살펴보러 온 거였거든. 근데 거기서 우리 건물에 새 들어 병원한다는 걸 자랑처럼 떠들더니만. 근데 어쩌냐? 너는 자랑도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에서 너한테 줄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더 있거든.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기대해도 좋아.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이 기집애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 더 눈을 부릅뜨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저의 서프라이즈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 목표를 달성해줄 빅 이벤트가 남아있었거든요.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평생의 원수를 이 자리에서 한 방에 다 갚아주는 거였죠. 그 나쁜 기집애에게 잠깐의 선전포고를 해준 뒤에 저와 남편은 이 자리에서 나타난 진짜 이유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을 향해서 나갔어요. 아니, 제 선전포고 이후에 이제는 이까지 달달거리며 떨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멈춰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창생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간에게 한 걸음에 다가가서는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기서 뵙네요. 아, 예, 그러게요. 여기서 뵐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뵙네요. 그러게요. 참 인연 더럽다고. 이런 뭐 같은 경우도 있네요. 그쵸?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인물 두 명을 쌍으로 보고 있다니. 참,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요. 이봐요. 내가 분명히 내 와이프 앞에 우리 눈앞에 띄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버젓이 여기를 나타나? 그것도 우리 건물 식당에? 다짜고짜 시작된 대치에 모두의 관심이 여기에 쏠렸어요. 그리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대화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그 기집애는 옆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우리 부부는 모두의 궁금증을 바로 풀어주었어요. 우리가 대치한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건물 관리는 따로 관리업체를 두고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중에서는 대부분 남편이 도맡아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설 관리는 용역 업체에서 해준다고 해도 계약이나 총체적인 관리는 다 전부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곳에 새들어 건물 쓰고 있는 사람들과 안면이 다 익혀져 있었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가끔 한 번씩만 건물에 가보는 데다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건물주 와이프라는 얘기도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 얼굴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그 동창생의 의사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의사라는 동창생 남편 놈이 건물에서 우연히 저를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껄떡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달 전 제가 건물에 들어가다가 건물턱에 발을 헛디뎌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좀 심하게 헛디뎠는지 발목이 시큰거리더라고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 병원만큼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대로 두다가는 바로 부어오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그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저를 처음 본 이 의사놈이 그때부터 저한테 껄떡대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보세요? 어디신가요? 예. 저 오늘 다녀가신 병원 원장입니다. 네? 아, 의사 선생님께서 전화는 왜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전화가 왔길래 제 발목에 무슨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진료하고 간 그날 당일에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가 직접 전화를 했으니 누가 봐도 제 발목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황당한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아, 그게 말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제가 오늘 그쪽에게 반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만난 이상형이라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네요. 저는 이 소리를 듣는데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 원수 같은 동창 남편이 내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도 찝찝해 죽겠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 싶더라고요. 참으로 얼토당토 않는 데다가 욕바가지 나오는 상황에 바로 얘기를 했죠.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다짜고짜 내 개인정보 멋대로 이용하고 전화한다는 소리가 뭐야? 첫눈에 반해? 이 양반이 돌지 않고서야 지금 어디다 대고 수작질이야? 진정하세요. 정말 진심입니다. 정말로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당신 놓치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 자식이 진짜. 너, 내가 당장 신고할까? 어? 어디 마누라 자식 새끼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딴 짓거리를 하고 있어. 당신 어디 신고 당해볼래? 어? 저는 기가 막혀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그놈한테 화를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지 마누라보다 더 철면피가 두꺼운지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그 병원에 다시 갈 일도 없던 저에게 끊임없이 받아주지도 않는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난리를 쳤었어요. 저는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인간한테 전화 왔던 것도 다 녹음을 해놓고 문자 메시지까지 삭제하지 않고 다 남겨놨었기 때문에 남편도 그걸 다 확인하자마자 분노를 했어요. 그 길로 저를 데리고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깽판을 쳤죠. 역시나 그 동창 남편이란 자식은 제가 건물주 아내라는 걸 모르고 들이댔다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는 그때부터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싹싹 빌 뿐 나가라는 남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병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나가질 않으니 남편과 저는 그 인간을 제대로 혼쭐을 내주고 건물에서도 내쫓기 위해서 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게 된 거였어요. 거지 같은 동창생년에게 그동안 당했던 수모에 대한 복수를 하고 그 정신병자 같은 스토커 의사놈에게는 확실히 망신을 주고는 건물에서 내쫓는 것이 이 동창회에 참석한 우리 부부의 진짜 목적이자 목표였죠. 저는 솔직히 말해 이 꼴을 당하면서도 동창생 기집애 앞에서는 조용히 있었던 게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다가 걔한테도 있을 자식 새끼를 생각해서 겨우 그 남편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는 비밀로 해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사람이 한번 크나큰 상처를 받으면 그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딱지로 마음에 새겨지는지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로 제가 꾹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이 도리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제 배려는 아무것도 모르고 설치는 게 더는 봐줄 수가 없어서 저도 싹 다 터뜨려버렸던 거였습니다. 역시나 그 짓을 하면서도 제가 건물주 와이프라는 것까지만 알았지. 무려 자기 와이프 동창생이라는 것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 동창생의 의사 남편 놈은 제가 등장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타난 제 남편까지 보고는 벌벌 떨었던 거였어요. 어찌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대는지 아주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근데도 그 인간이 도망갈 생각을 못했던 것은 도망가려고 하면 그 동창생 기집애가 어떻게든 자기 체면 살린다고 꽉 붙잡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벌벌 떨고만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 인간은 그때 도망가지 않은 걸 아주 크게 후회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하나 낱낱하게 그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동창생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까발렸거든요. 이봐요, 의사 양반.
어디서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참, 부부는 닮는다더니. 어쩌면 그렇게 둘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똑같이 하는 짓거리가 뻔뻔하고 저질스러울 수 있을까? 야! 이 기집애가 갑자기 남의 남편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예. 지금 네가 성질 내야 할 곳은 내 쪽이 아니라 네 남편 쪽이야. 내가 너 불쌍해서 그냥 모르는 척 참아주고 있었는데 진짜 하는 짓이 가관이라 더는 못 봐주겠어서 말할게. 너, 네 남편 간수 잘해야겠더라. 의사 남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 난 있지? 이딴 남편 100트럭을 가져다 줘도 안 써. 뭐야? 알아듣게 말해, 알아듣게. 지금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건데? 여보, 당신이 설명해봐. 이 인간들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어? 아무것도 모르는 동창생 기집애는 이 이해 안 되는 대치 상황이 답답하자 자기 남편을 닥달해댔어요. 하지만 그 인간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 우리 남편이 나서주었어요. 이봐요, 의사 양반. 아니지. 당신 같은 놈이 의사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이봐요, 스토커 양반. 그렇게 우리 건물에서 나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기어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만들어야겠습니까? 제대로 당해봐야 당신이 쪽팔려서라도 나가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그 동창 남편 놈은 내 남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빌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조용히 병원 일만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염치 없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그냥 나가주십시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 부탁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가겠다는 소리를 안 하니 어쩔 수 없네. 동창생 기집애는 자기 남편이 상황을 설명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며 제 남편에게 빌어대니 동창생은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은 한 번씩 사장님이 스크린을 크게 틀어놓고 축구나 영화를 틀어놓곤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그 스크린에다가 영화나 축구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동안 이 동창생 의사 남편 놈이 스토커처럼 저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한 모든 만행이 캡처된 사진들과 음성 파일이었죠. 사랑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입니다. 내 아내와 헤어지겠습니다. 남편과 헤어지고 제발 절 만나주세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자식이고 아내고 다 버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보고 싶어요.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의 문자와 통화 내용들을 보고 들은 동창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 의사 남편 놈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다 뭐야? 인간아! 이거 다 조작이지? 다 거짓말이지? 이것들이 어디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딴 걸 준비해와서는 사람을 속여? 말도 안 돼. 못 믿어. 난 못 믿는다고. 결국 동창생은 이 사실들을 믿을 수 없다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결국에는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밖으로 실려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쪽팔림과 동시에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그 남편 놈도 자기 와이프를 따라 나가면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그 뒤로 동창 모임은 남아있던 친구들에 의해서 그 원수 같은 기집애랑 스토커 남편 이야기로 아주 불타올랐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다 제가 건물주 와이프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커를 어떻게 참고 살았냐, 그 기집애가 고등학생 때부터 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벌을 제대로 받았다 등등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신나게 떠들어댔죠. 근데 저는 그 말에는 별로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냄비 근성 심한 애들이 그저 가십거리 떠들듯이 한 이야기였기에 거기에는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저는 제 목적을 모두 다 달성했다는 그 행복에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저희는 드디어 그 의사놈과 병원을 내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속을 더 파헤쳐 보니 알아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의사놈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방문하는 여자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 있죠. 이렇게 동창회에서도 망신을 줬는데 안 나가면 그때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깽판을 치려고 했었는데 이미 저 말고도 똑같은 짓을 당한 여자 환자가 자기 남편이랑 경찰을 데리고 와서는 깽판을 친 덕에 얼굴도 못 들고서 그대로 주랭랑 치듯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더군요. 사람이 살다 보니 별 꼴도 다 보고 별 경우를 다 겪는다 싶었죠.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더 웃겼어요. 자기 남편의 만행을 다 알게 된 동창은 그래도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실상을 알고 보니 그 기집애 친정이 오래전에 부도가 나서 완전 가세가 기울었었는데 꼴에 자존심 세우겠다며 의사 남편 만난 걸로 우쭐대며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 의사 와이프 타이틀 아니면 자기는 완전히 볼품없는 아줌마일 뿐이었기에 그거라도 지켜야 한다면서 이혼을 안 하겠다고 버텼다고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의사놈도 진짜 인간 말종인 게 완전히 자신의 그 만행이 다 걸려버리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는지 그 의사놈이 나서서 이혼을 하자고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작질에 얻어 걸린 돈 많은 내연녀가 있었는데 병원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는 그 여자한테 도망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동창 기집애는 결혼해서 돈 한 푼 안 벌고 주부로 지내면서 남편 놈 돈으로 먹고 자고 싸고 살았으니 위자료도 제대로 못 받고 헤어진 것 같더라고요. 뭐 남편한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얼마의 위자료는 좀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 지금은 여기저기 빌빌거리면서 지낸다는 얘기만 전해 들었네요. 동창생들 사이에서 너무 화제된 사건이라 제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제 친구 통해서 전달되는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이 얘기까지 듣고는 더는 이 악연이 지속될 일은 없겠지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 본 적이 있었네요. 그 뒤로 그 기집애가 저를 찾아와서는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거든요. 내 인생 돌려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너만 조용히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인생 책임져. 책임지라고. 이게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네 못된 인성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네 남편이 문제고. 어디서 감히 피해자한테 와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노릇을 해? 야, 요즘 말로는 네가 하는 짓거리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더라. 생쇼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 착각하지 마 너. 여기에서 피해자는 나야. 네 남편한테 당한 거, 너한테 당한 거 피해 보상 고소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고 살라고. 그리고 이렇게 호되게 혼났으면 제발 앞으로는 교훈 삼고서 그 쓰레기 같은 인성 고치고 살아라. 네 인성 못 고치면 인생 평생 피기는 글렀으니까. 썩 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간 네 남편 꼴 만들어줄 줄 알아? 호기롭게 찾아와 저에게 따져대는 그 면상 앞에서 아주 더 반박도 못하게 말을 해주니 그 말이 좀 통했는지 그 뒤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제 인생 최고로 속이 다 후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병원과 동창생 기집애는 우리 건물과 제 인생에서 싹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어있던 병원 자리에는 다른 병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건물 시세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저나 남편은 아주 여유롭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상황을 다 겪으면서 느낀 바로는
사람은 언젠가는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다 돌려받게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인생을 진짜 잘 살라는 옛 어른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 정말 잘 살아보자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